네, 우선 이번에 분석할 챔피언은 요즘 정말 핫한 챔피언인 우디르를 랭킹 1등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고요. 우선 이 정글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맨 처음에 캠프를 어디를 먹을지 고려해야 될 점은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라인 상성이 어디가 유리하고 그 라인 상성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굴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텀 라인전이 훨씬 더 유리한 상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바텀이 먼저 라인을 밀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있는 바위게는 변수 없이 우디르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냥 갱킹 호응이 좋은 라인 쪽으로 우디르가 갱킹을 가게 되면은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이 챔피언이 정말 가장 좋은 이유로 좀 꼽히는 이유는 그냥 캠프 먹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 챔피언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갱킹이 와요. 그게 좀 많이 변수로 작용하는데, 우선 레드 쪽에 와드를 하나 박았죠. 자연스럽게 레드 쪽에 와드를 박았다는 건 즉 킨드레드라는 챔피언의 특성은 초반에 릴리아, 카더스, 우디리처럼 1티어 챔피언들과는 다르게 이런 단일 블루, 늑대, 두꺼비 이런 몹이 적은 것만 잘 먹어요. 그래서 칼불이나 비교적으로 이 작골 같은 거를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킨드레드 같은 챔피언은 대부분 다 3레벨을 빠르게 찍고 3렉 타이밍 때 굉장히 강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득을 굴리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근데 우디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호랑이 태세를 찍은 다음에 이거를 찍게 되면은 단일 한 마리가 있는 몹을 굉장히 잘 찍기 때문에 이런 블루를 먹고 두꺼비를 빠르게 먹어준 이후에, 두 번째는 이걸 찍었죠. 불사조 태세를 다 먹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 돋보이는 점이 뭐냐면은, 정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평타의 딜레이 타이밍, 평타가 나가는 속도가 좀 일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안 나가는 시간이. 그 타이밍 때는 최대한 다음 먹을 정글몹 쪽으로 움직이면서 먹어주는 게 정글을 빨리 먹는 팁 중에 하나죠. 이거는 근데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라인 구도를 보시면은, 네, 바텀은 라인전 상승이 유리하기 때문에 라인을 밀고 있고 지금 확실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죠. 탑 같은 경우에는 좀 우디르 때문에 약간 럼블이 쫄아가지고 라인을 당기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이렇게 라인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 제이스랑 럼블은 누가 잘할지 모르는 거고, 럼블이 그냥 깡있게 라인 밀면서 하면 은근히 제이스 상대로 라인전이 되거든요. 근데 바텀은 거의 실력이 동등하다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캠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캠프를 짰어요. 지금 보시면은 킨드레드가 캠프를 총 4개를 먹었는데 우디르는 5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킨드레드는 3렙 타이밍 때 게임을 굴려야 되는, 이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이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챔피언인데, 너무나 좋은 위치에 와드가 박혀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갱킹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킨드레드의 특성상 상거리 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갱킹은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이스가 특성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동선을 잘 파악을 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캠프 차이가 나버리게 되고, 이제 우디르가 이 작골을 먹었을 때 레벨 상황을 볼게요. 지금 다음 패치 때 정글러가 너프를 먹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CS도 그렇고 레벨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우디르가 1등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글의 레벨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이 우디르가 초반 싸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디르를 끼고 싸우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나오게 될 거고, 보시면은 지금 바텀 라인전 상선이 블리츠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바르스에게 맞으면서 피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디르는 다이브가 핑퐁이 워낙에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설계할 수 있던 거죠. 바텀에서 바이게를 먹고 풀캠프를 할지, 아니면은 바텀이 상성대로 만약에 잘 압박을 하고 있고 다이브 대처에 안 좋은 이런 블리츠란 챔피언을 가진 데다가 힐도 없다라고 하면은 다이브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좋은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지금 메타는 솔직히 사람마다 해석하는 건 다르겠지만 정글러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성장을 잘해버리게 되는 순간 그 정글러를 끼고 싸우는 쪽이 뭐든지 싸움을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전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여러 스노브를 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킨드레드가 킬하는 게 먹긴 했지만 제이스 또한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준 상황이고 미드까지 솔킬을 따버렸어요. 이제 그렇다는 건 즉 킬도 제이스가 먹기 때문에 탑, 미드, 바텀이 먼저 라인을 밀 수 있다는 거고, 이 공격적인 라이너들을 바탕으로 카정을 치거나 이 동선을 설계할 수 있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다음 아이템은 밤의 불씨 선택을 했네요. 우선 이렇게 갱킹을 한번 한 다음에 집에 갔다 오고, 갱킹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냥 캠프를 먹어준 이후에 집에 갔다 오면 정글몹 재미 시간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다음 처음에 먹었던 정글몹들이 나와요. 다시 한번 풀캠프를 한 다음에 동선을 짤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보시면은 그냥 CS가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리고 킨드레드는 애초에 우디르보다 아이템이 나오기 전에 정글링이 너무나 느린 챔피언이기 때문에 캠프 차이가 나버리고 레벨 차이가 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와버린 거죠. 아까 바텀이 좋은 위치에 와드를 했기 때문에 상대가 와드를 박나 안 박나로 체크를 할 수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에 갔다 온 다음에 캠프를 먹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바텀의 스펠 아까 빼놨잖아요.
이 바텀에 스펠을 뺐는데 상대가 이렇게 와드 없이 라인을 민다고 하면은 바텀 쪽에 갱킹을 가면서 다시 한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바텀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지고 있다고 하면 갱킹 호응이 좋으니까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고 있어도 갱킹 호응이 좋으면 충분히 갱 호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바텀 라인전 원하는 대로 이겨주고 있네? 그럼 바에게 먹은 다음에 상대 쪽으로 갱킹. 이런 좋은 경우의 수를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처음에 캠프를 짜게 되면은 정글러가 충분히 캐리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킨드가 보시면은 템 차이, 지금 당장은 템 차이 얼마 안 나잖아. 싸우자라고 했지만 레벨 차이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고, 킨드가 그냥 이 우디를 한번 따지 않는 이상 이건 역전할 만한 가능성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를 한번 해버린 거예요. 그냥 무리의 결과는 이렇게 바에게 쪽에서 불리하게 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우디르가 바텀에 움직임을 한번 취하면서 오히려 바에게를 뺏겨버린 상황이 나왔죠. 여기서의 우디르의 선택은 캠프를 먹는답니다. 캠프를 먹고 다시 한번 이 바텀에서 시간을 한번 쓰면 자연스럽게 위쪽에 있는 캠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캠프젠 시간이 막 진짜 요즘 프로게이머들이, 다른 라이너들이 캠프젠 시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한번 딱 움직임 취한 다음에 위쪽 가면 캠프가 다 나와있으니까 이 캠프를 먹고 성장을 한 이후에 갱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캠프를 다시 먹어준 이후 두 번째 블루까지 먹어준 다음에 움직임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바텀을 팔려고 하네요. 이게 동선이 딱 보이죠? 성장을 하면서 갱킹을 할 수 있도록 바텀에 이쪽 아래쪽에서 턴 한번 세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쪽에 나오는 캠프 먹은 이후에 움직일 생각 해주고 있고, 지금은 바텀 라인이 갱킹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바텀에 캠프를 남기고 갱킹을 가는 게 아니라 캠프를 모두 먹은 이후에 지금 죽어있는 타이밍 때 미드가 이 미드 웨이브를 받아먹어주면서 압박을 넣어주고 있죠. 근데 이건 럼블이 좀 대처를 많이 잘한 상황이고, 야, 우디르가 이 트페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시간을 한번 벌어준 이후에 뒤로 빠지는 모습이네요. 이게 약간 우디르 특 그런 느낌이죠. 뒤로 빠지다가 워낙에 탱킹이랑 갑작스러운 이니시가 좋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CC 한번 못 쳐준 이후 자기에게 어그로를 끈 이후에 폼을 변신을 하면서 이속을 챙긴 이후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좀 많은 이득을 취한 상황이고, 이후에 좀 다시 이렇게 어그로 핑퐁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진짜 그냥 너무 잘했어요. 그냥 이후에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국 보시면은 좀 당장의 싸움 구도가 굉장히 불리했는데 정글러의 템 차이와 이 센스를 바탕으로 싸움을 만들어냈고, 이제부터는 굳이 바텀을 팔 이유가 없는 게 용이라는 좋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유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전령이나 용 같은 걸 챙기면은 바텀이 뭐 솔킬을 따든 뭘 하든 그냥 허무하게 접어들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전령 챙긴 이후 다시 한번 바이게를 먹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CS 1등에다가 킨드레드가 벌써 레벨 차이가 거의 2개 가까이 벌어진 상황이죠. 이제는 야, 이거 불치 너무 잘했는데 이제는 그냥 계속 싸움을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디가 이기지 않나요? 예, 이렇게 그냥 정글이 잘 큰 상황에서 싸움 유도를 하기만 하면은 이 아이템이 나온 속도와 레벨링이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위쪽에서 3대1 싸움을 이겨버리면서 게임 스노우볼이 엄청나게 굴러갔어요. 거기에 전령까지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이 성장을 바탕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 정글은 저는 초반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중후반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초반에 이렇게 아이템을 잘 성장을 시키면은 그냥 중후반에 뭘 하든 억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인 싸움 구도를 만들면 되는 상황이고, 이 위쪽 캠프를 이제는 먹는 게 아니라 캠프는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전령이나 옵젝 같은 이런 용 같은 걸 챙기기 위해서 계속 움직임 취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처음 시작할 때 루트를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집에 갔다 와서 캠프가 남아있고 이제 여기 선택이잖아요. 보시면은 위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용 쪽 시야가 지금 없는 상황이야. 자연스럽게. 그리고 탑은 이미 성장 차이가 많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바텀만 풀면 우리가 세 라인이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한 10분이 넘어간 와드가 박히기 시작하는 타이밍부터는 이제는 불리한 라인을 도와주면은 라인이 이기면서 와드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박혀요. 뭐 초반에야 핑크와드가 없기 때문에 파밍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확실하게 핑크와드를 맵에 전부 박을 수 있도록 바텀까지 이기게 만든다고 하면은 일방적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보세요. 이제 정글러가 진짜 이렇게 잘 큰 상황에서는 상대가 스킬이 조금이라도 없더라도 그냥 좀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보세요. 지금 그냥 3대2잖아요. 3대1구도 스킬이 좀 빠진 상황에서 그냥 특패가 오기 전에도 우디르가 혼자 쓱 들어가는데 이거를 말릴 방법이 없어요. 이 9렙에다 템이 이렇게 나와버린
그냥 성장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는 바텀은 이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동선을 잘 짠 다음에 파밍을 잘하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유리한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탑은 1대1 냅두면 어차피 라인 밀고 이길 수 있고, 거기에다가 킨드레드가 전령이 없기 때문에 탑으로 갈 확률이 좀 비교적으로 확실한 갱각이 아니라고 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불리한 바텀 쪽을 파주면서 세 라인을 전부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보세요. 집 갔다 와가지고 아이템 뽑아온 다음에 이 라인전 구도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제이스를 잘 노려준 그런 타이밍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제외한 이 나머지 라인이 원래는 밀 수밖에 없는, 우디리가 그냥 바텀 쪽 불리한 쪽으로 움직임을 취해주면 자연스럽게 킨드레드는 만약에 탑으로 가버리게 되는 순간 우디리가 잘 컸기 때문에 우디리가 바텀 다이브 하면서 이 유리한 라인전 상성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만약에 바텀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3대3 싸움이 열리기 때문에 그냥 뭘 하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 정글링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딱 보이죠? 그냥 불리한 쪽에 갱킹 가가지고 다이브 하려고 하면은 압박을 말 수밖에 없는데, 럼블이 진짜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바텀에 커버로 오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솔직히 이런 플레이는 블리츠와 킨드레드가 그 탑에서 제이스를 따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결국 이 럼블이 아무것도 이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전력만 박히고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나왔네요. 이제 다음 캠프가 그냥 간단해요. 이제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맵에 박힌 와드를 봐야 되는데, 게임이 일정 시간이 흐르고 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핑크 와드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맵에 이렇게 와드가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킨드레드가 안 보였다는 건 즉, 네, 위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진작 이렇게 핑이 찍히면서 킨드가 온 타이밍에 제이스가 빠질 수 있는 턴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라인을 먼저 민다는 거는 먼저 와드를 박을 수 있고 시야를 잡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턴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킨드 다이브 대처가 진짜 좋죠. 이거는 보시면 킨드가 온 타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냥 킨드가 이런 챔피언들 막 킨드레드나 막 이런 챔피언들이 막 하이티어에서도 그렇고 위에티어에서 안 나온 이유가, 초반 동선이 그냥 망해버리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파밍을 하자니 상대가 좀 더 파밍 빨리 한 다음에 바에게 나온 타이밍에 나오는 풀캠프 다 먹은 상대는 바에게 쪽에서 다 먹으니까 릴리아, 카스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파밍으로 캐리가 되니까. 이제 우디의 움직임 보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시야를, 상대는 뭐 레드팀은 이제 바텀은 우디리 때문에 압박받아서 못 밀고, 원래 미드는 못 밀고 있었고 탑도 못 밀고 있으니까 이 레드팀의 시야는 없습니다. 근데 블루팀의 시야를 보면은 너무 밝죠. 상대편 위치가 다 보여요.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막 해도 돼요. 그냥 진짜 이렇게 사이드인 챔피언 잘라주기만 하면은 어차피 특패가 있기 때문에, 킨드레드처럼 못 큰 챔피언이 보세요 잘 큰 라인이 없잖아요. 뭐 이제 자야가 미드 서고, 보세요 다음 라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자야가 미드 바텀으로 가네요. 자야가 만약에 미드를 선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지금 이런 특패가 잘리는 건 잔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오디르가 싸움 막 열면은 유리한 싸움 나올 수밖에 없죠.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자야가 바텀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이드에 있는 자야는 아까 있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만약 미드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게 이 잘 큰 바텀워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갱을 가도 특패가 그걸 역갱을 쳐주면서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팀원들이 좀 많이 실수를 저지른 그런 상황인 건데, 뭐 크게 보시면은 상관이 없죠. 당장 이 대세에 상관이 없고, 그냥 이렇게 먼저 세 라인 다 먼저 라인 밀면서 상대 적을 빼먹고 전령 빼먹으면은 상대가 게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마구마구 먹이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마구잡이로 오는데 5대3 하는데 막 1대1 교환, 이걸 과연 원하는 거였을까요? 당연히 좋은 거긴 해요, 지구인 팀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 라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답답합니다. 이런 투패가 플래시 빠지고 갱킹 당하는 상황은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디르가 보시면 그냥 스로 라인을 패주면서 게임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냥 초반 이 설계만 잘 되면은 게임이 정말 이렇게 편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야 이제 미드 서면 자연스럽게 럼블이랑 아지르가 사이드 가게 될 테고, 사이드 가는 타이밍 때 킨드레드가 갱킹 가게 되면은 역공치면서 오히려 변수가 나오겠죠. 좀 이게 좀 게임 특인데, 한 명이 하드캐리를 해버리면 남은 팀원들이 방심을 하면서 막 이렇게 게임이 좀 비벼집니다. 그래도 워낙에 초반에 용이나 전령 같은 스노우볼을 잘 그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고, 이제는 집 갔다 와가지고 아이템 망자의 갑옷 대저연이 뽑아준 다음에 다른 쪽 시야 먹으러 가야죠. 근데 원래 진짜 이게 보시면은 그냥 한 번 안 당하면 끝도 없이 안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당해서 킬 먹고 상대가 계속 이런 사이드 노리는 거예요. 사실상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편 집타임 계산해서 이런 거 살리면 되는 건데,
이게 원래 게임이 한 명이 캐리를 하면은 그 방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조금 좀 스노볼이 많이 굴러갔죠. 이제 뭐 솔직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비벼준 상황이고, 우디르가 이렇게 되면 좀 답답할 수 있긴 해요. 생각보다 골 차이 안 나고 킨드르츠는 후반에 좋은 챔피언이 진짜 성장을 잘해버리면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당장 킬만 봤을 땐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디르는 이미 전령 2번 먹고 용까지 2개 먹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거를 다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몸으로 드레이 밀면서 우디르 베이고가 진짜 잘 크면은 그냥 몸으로 드레이 밀면서 이렇게 싸움 유도하면은 상대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메타가 사이드에 많이 안 가고 함타를 많이 합류하려고 한 이유가 템의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만약 한두번 잘려버리기 시작하면은 상대가 아이템 나오고 비벼지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아이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 잘 나오는 상황에서 한타를 열어버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리한 한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유리한 한타를 리졸하기 위해서는 뭉치는 게 답이다 라는 게 요즘 메타의 특징이죠. 결국 포킹 조합으로 상대를 한번 뚫어내고 이제는 정글러가 죽은 타이밍에 집 갔다 와가지고 바로 먹으면 됩니다. 상대가 한 잘라먹는 걸 6번인가 7번 반복했는데 초반에 이 벌려진 차이는 사실상 요즘 극복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원사이드한 게임이 나와버렸고, 오, 한타를 좀 많이 잘했네요. 이 한타는 그냥 한번 궁금해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스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안일했죠. 예, 블리츠가 있는데 좀 무리해서 한타를 연감이 없지 않아 있고, 우디를 그랩을 진짜 잘했네요. 아드리가 잘 큰 상황에서 프리딜을 잘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고,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우선은 뭐 그래도 동일 교환이기 때문에 레드팀이 이득을 보는 그러한 상황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좀 많이 편해졌죠? 근데 보세요. 이게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그냥? 보시면은 상대가 이거 레드팀이 진짜 승천할 만한 플레이가 뭐냐면은, 상대가 이제 사이드 안 가고 뭉치는 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뭉치기 전에 투표하고 사이드 한 웨이브 밀고, 상대가 좀 죽었기 때문에 리콜 코인 타이밍 때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한쪽을 노리는 이 플레이가 진짜 좋은 건데,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공 쓰면서 진짜 결과는 잘 만들었지만 잘 큰 우디르가 몸으로 비벼주면서 이 메인 딜러인 킨드레드를 비비고, 네, 킨드를 잡아냈네요. 결국 레드가 원하는 건 이런 동일 교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본 다음에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였는데, 결국 싸움 자체가 우디르가 몸을 들이밀면서 좋은 결과를 다시 한번 만들어냈고, 그냥 좀 게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상황이 나올 것 같네요. 쌍둥이 타워도 한 개 밀어낸 데다가, 이제는 아즈리가 너무나 늦게 죽었기 때문에 집에 갔다 와서 바론 쪽에서 싸움을 여는 식으로, 용주의 싸움을 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결국 요즘 메타 역전이 안 나오는 게 딱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용이나 전령 바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아이템이 차이가 많이 나버린 상황에서 한타를 할 수밖에 없는 용이나 바론이 나오게 돼버리면은 그 한타를 이기는 쪽은 대부분 다 사실 똑같거든요. 아무리 잘 싸워도 아이템의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뭐 블루팀이 당연히 게임을 잘해서 이긴 거긴 한데 정글의 영역이 이만큼 크다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게임이었네요.